자, 여러분, 민간 우주 개발하면 어떤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스페이스X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거인의 그림자 뒤에서 정말 아주 똑똑하게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로켓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스페이스X가 사실상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과연 또 다른 챔피언이 등장할 자리가 남아있긴 한 걸까요? 이야기는 2006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죠. 독학으로 로켓 공학을 마스터한 엔지니어 피터백이 로켓랩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로켓랩은 어떤 회사냐? 이 회사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는 게 아니에요. 딱 소형 위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틈새 시장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회사가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들의 정밀 특송 전략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 전략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스페이스X가 거대한 광역버스라고 생각해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으로 수많은 위성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죠. 반면에 로켓랩은 뭐냐? 바로 오토바이 퀵 서비스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장소로 내 작은 짐 하나만을 정확하게 배달해 주는 거죠. 이 퀵 서비스 모델의 장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특히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인 고객들, 예를 들어 정부나 군사기관 입장에선 어떨까요? 다른 위성들이랑 묶여서 몇 달씩 버스 출발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정확한 궤도의 위성을 딱 꽂아주니까 이건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독특한 전략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회사의 DNA, 즉 엔지니어 중심의 문화에서 비롯된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창업자 피터백의 철학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 재무팀도 로켓 엔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와, 대단하죠? 정규 교육 없이 혼자 공부한 엔지니어 출신이라 그런지 회사 구석구석까지 이 엔지니어링 DNA를 심어놓은 거예요. 바로 이런 문화가 로켓랩만의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자, 지금까지 전략이랑 문화를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로켓 회사는 결국 로켓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로켓랩이 손에 쥐고 있는 무기들이 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로켓랩의 기술 로드맵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계별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미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은 소형 발사체 일렉트론. 그리고 두 번째, 아예 위성 자체를 만들어주는 포톤 플랫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진짜 야심작인데 바로 펠콘9의 도전장을 내민 뉴트론입니다. 여러분, 로켓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로켓랩의 주력 로켓, 일렉트론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발사된 횟수가 무려 40회가 넘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고 가장 큰 자산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로켓랩의 미래, 이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바로 뉴트론이에요.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스페이스X의 펠컨9과 정면으로 맞붙는 재사용 로켓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뉴트론이라는 거대한 꿈. 이건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정말 엄청난 리스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시선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자, 투자자들의 시각을 한번 볼까요?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 불케이스는 이렇습니다. 피터백이라는 천재적인 리더가 있고 소형 위성 시장은 이미 꽉 잡았잖아? 뉴트론만 터지면 대박이야, 이런 거죠. 반면에 신중론, 베어 케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이 회사 아직 적자야. 그리고 주가는 매출의 36배나 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뉴트론 개발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물론 로켓랩도 이런 우려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명확한 약속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2026년까지 영업이익 흑자 만들고 2027년엔 순이익까지 흑자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켓랩이라는 회사 하나를 넘어서 이 현상이 우주경제 전체에 대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로켓 회사에 주목하는지 이 자료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예측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새로 발사될 위성의 수가 자그마치 7만 개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7만 개요? 통신, 지구관측, 국방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성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로켓랩 같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우주라는 하늘은 과연 스페이스X라는 단 하나의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추게 될까요? 아니면 로켓랩처럼 저마다의 빛이 내는 수많은 별들이 함께 반짝이는 그런 다채로운 은하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우주산업의 미래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